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아트에서 책 만드는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지 만드는 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한 달간 나온 책 중에서 저희 패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책, 그 중에서도 함께 나눔직한 새로운 책들을 살펴보는 눈에 띈 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님이 소개해 주실 책을 가지고 오셨죠?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원래 기독교 책을 주로 가져오는데 오늘은 좀 일반 책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무관하지는 않고 책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실학이라는 생각. 허태용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좀 맥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허태용이라는 이 저자는 지금 충북대 역사교육과 교수인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다니는 형이었어요.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으신 걸로 기억을 하고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 동아리에서 교회사 특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렀어요. 지금 못 만난 지 20년도 더 됐는데 우연히 이제 이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의리로 책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원래 처음 나온 책은 2009년에 조선 후기 중화론과 역사 인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무리 내가 의리로도 살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리로도 살 수 없고 뭐 산다고 해도 내가 읽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실학이라는 생각 이라는 책을 이분이 내셨어요. 근데 이제 실학은 그래도 좀 내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문해 놓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좀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조금 좀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원래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도 이제 뭐 좀 사람 만나는 거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걸 중간쯤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메일을 썼어요. 네. 20년 만에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마침 제가 내일 충청도에 갈 일이 있는데 거기서 1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충북대가. 그래가지고 내일 또 이분을 뵙기로 했고 기억하세요 그래도?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얼굴 보면 기억이 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왔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신 거 보고 아니 어떻게 이 책을 고르셨지? 이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특히 제목이 실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표지도 되게 실학 진짜 실용주의네요. 이거는 뭐 진짜 인연이 없었다면 절대 제가 찾아서 읽지 않았을 책인데 근데 이제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역사학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조금 보면은 이제 실학이라는 생각 제목에서 유추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실학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운동이나 혹은 정치적 혹은 입장에 대해서 조금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실학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일반 역사학 관점에서 이제 실학이라는 거에 허구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실학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논파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이분이 이제 기독교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해요. 그래서 뭐 피터 브라운의 아우구스티누스도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공통적인 거예요. 이분은 조선 후기 전공자이기 때문에 실학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들이 조선 후기를 암흑기, 중세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가 그렇게 싸잡아서 치부되는 것. 그러니까 악이고 조선 후기는 굉장히 뭔가 망조였고 뭐 이렇게 치부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학이라는 거를 만든 어떤 학계의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차마 이루지 못한 예, 꿈 예, 같은 약간 예, 실학 뭐 약간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뭐 박지원의 뭐 열하일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실학이나 뭐 서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중적으로 유행할 때 저도 되게 재밌게 읽은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사실은 극히 일부분을 좀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을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됐고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좀 저는 그래서 그 피터 브라운 비하에서 나온 피터 브라운 그 책을 재밌게 읽은 분들이라면 네. 이 책도 재밌게 읽을 거고 이 책을 읽으면 한국교회사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기술한 것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사를 쓰는 방식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운동에 가까운 쓰기. 그러니까 좀 사실적으로 뭐 일반 역사학계와 소통하는 교회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운동성이나 그 어떤 경향들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살피는 일종의 뭐 피터 브라운이 얘기했던 걸 좀 비유하자면 이제 그 동물원에 간 자기 조카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낯선 자기보다 큰 동물들을 보고 낯설어하는 그 감정. 그렇지만 그 낯설미 누군가에게는 그게 되게 실망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좀 설레임일 수 있잖아요. 그런 설레임으로 어떤 조선 후기부터라든지 혹은 그거랑 이어지는 한국교회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좀 제공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의 틀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사나 뭐 한국사 관심 있는 분들은 읽으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인용도 많이 그러니까 뭐 각주들도 되게 많이 달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일종의 뭐 진보 보수 뭐 할 것 없이 좀 역사에 대한 이해의 틀을 좀 건조하게 혹은 건조하지만 낯설지만 좀 설레게 보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좀 사서 읽어보아도 돈이 아깝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이제 신채호라는 신채호. 약간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영웅처럼 네. 서술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신채호에 대한 거를 많이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신채호를 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대가 변할 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고려 시대는 이제 불교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 될 때 이제 불교를 좀 악마화하면서 유교가 되고 또 구한 말에서는 유교가 악마화되면서 또 실학이나 그 안에서 또 기독교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게 나오는데 그렇게 악마화하거나 악으로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등을 좀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좀 서술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신채호가 이야기하는 그 반은 그때 이제 고려시대 이전으로까지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이루어지는 우리의 역사를 모두 암흑의 시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 인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이분법적이거나 혹은 좀 단편적으로 좀 이렇게 서술되거나 인식되고 유통되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거에 이제 문제들을 좀 제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쓴 책을 되게 오랜만에 봐서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되는구나. 물론 이제 뭐 얼마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겠으며 또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쓰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으며 또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했을 때는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들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근데 저는 좀 대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역사에서 뭐 설민석이라든지 뭐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퉁치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막 시비 걸고 딴지 걸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좀 뭐 대중적으로 알리려는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세밀한 기준을 들이댈 필요가 있나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이 책을 읽으면서는 대중적으로 알린다는 거가 책임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면서 좀 세밀하고 내밀하고 또 그렇게 본다는 게 무엇일까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대중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상대성 이론을 상대적으로 쉽게 설명해 준다든지 그래픽을 활용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건데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중적이라고 하면은 A가 이렇게 해서 B가 일어났다.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처리해 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런 만한 이유가 이펙트가 꼭 A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B가 나오는 게 아닌데.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 대중적인 분들이 다른 식의 대중성을 좀 더 모색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근대 맹아론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조선 후기에 이미 우리는 근대의 어떤 씨앗을 갖고 네, 있었다 하면서 이제 강만길 교수님 근데 그런 어떤 그런 몇몇 아, 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쌍팔년도 시절 느낌이 나네요. 근데 저희가 나이가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걸 좀 비판적으로 보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학계에서도 그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실학이라는 것이 세워진 그 골격이 얼마나 허술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학술적이고 냉정하게 까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까지 보고 싶네요. 재밌게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피터 브라운의 그 비하에 나온 책을 재밌게 읽은 분이라면 이 책도 재밌게 읽을 것 같고 저는 그 시선에서 한국교회사를 한번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피터 브라운의 눈으로 보면은 한국교회사뿐만 아니고 세계교회사도 다시 기술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제가 농담 삼아서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 게 뭐 이를테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낳았다.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부터 끊기는 거예요. 바로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을 낳은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낳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립에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교황제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루터가 그래가지고 교황이 빠개 쳐가지고 다시 재정립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교황 중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것이 A가 B를 의도했다고 해서 B란 결과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역사적 감수성이라는 게 제가 이른바 근대적 감수성과 현대적인 역사의 감수성이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A를 의도했는데 A가 나왔다. 이렇게 봐주는 게 예전의 역사학이었다면 이제는 네가 A를 의도했다 하더라도 일어난 건 B였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러고 그 A와 B를 본 건 C라는 측면에서 봤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서 훨씬 더 검토해야 될 게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목적에 맞추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료들을 그 저자든 운동의 방향이든 목적에 맞추다 보니 실제 역사를 너무 변주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변주하기 전에 역사를 먼저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변주가 너무 많이 되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구한말,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를 전공한 학자가 보기엔 조선 후기가 아예 싸잡아서 암흑기고 실학이 짱이야. 이런 맥락이 좀 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쏟아내는 재밌었습니다. 네. 네. 실학이라는 생각이 이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뭐 그런 걸 그렇죠. 허상이라던가 정약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약용도 이제 여러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유교의 유교의 어떤 부분을 확장한 학자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료가 많은 거예요. 실학의 시조가 아니라 혹은 실학의 엄청난 계승자 및 사상자
라고 보는 게 지금의 어떤 일반적인 그쵸. 시각이라면 다산은 거의 네. 다산 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뭐 유교나 성리학, 주자학이라고 불리는 그거에 어떤 한 사상을 발전시킨 학자로 보는 사료들도 풍성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실학자로만 보는. 약간 좀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역사 과목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뭐 국사 세계사 배울 때 저희는 어쨌든 그 한 흐름에 그냥 주요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알려주는 것만 다 배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외우니까.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고 그 어떤 인물이 한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또 근데 결국에는 그냥 약간 영웅시하거나 결과론적으로만 이제 역사가 서술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교과서에 폐해가 있는 건가요? 네. 네, 지금까지 범님의 눈에 띈 책 실학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매달 이렇게 새롭고 좋은 책들이 출간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꾸준한 수고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출판사들과 꾸준히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음과 상황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